다음 경고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제 닥터의 경고. 자,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된 귀, 청각세포가 위험하다. 네, 실제로 시끄러운 어떤 제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노는 그런 장소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 실제로 응급실에 이렇게 난청을 호소해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흥가 주변에 있는 네, 병원에서 네, 네, 근무하실 네. 그런데 때요. 거의 대부분 보면 클럽에서 예. 이제 재밌게 놀다가 오신 분들 또는 이제 이어폰을 그렇게 많이들 꽂고 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난청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부분 소음성 난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 방송하기 때문에 특히 라디오 진행할 때는 늘 이어폰을 끼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저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젊을 때 클럽. 예, 저 사운드가 큰 곳에 몇 번 갔던 기억이 있어서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또 우리는 방송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끄러운 네. 소리에 가끔씩 노출될 때도 있고 네. 예, 그런데 이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큰 소음,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의 단위인 데시벨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3년 이상 들었고, 그리고 실제 청력 검사를 해봤을 때 4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있을 때 이것을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특히 4000헤르츠라고 하는 비교적 고음 쪽의 청력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그러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소리가 안 들리면 이게 소음성 난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4000헤르츠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네요. 지금 소리가 나가고 이게 있습니다. 4000헤르츠라는 거죠? 네, 다행히 이 소리는 저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는 것처럼 4000헤르츠는 굉장히 고음의 소리인데요. 네. 우리가 4000헤르츠, 8000헤르츠 이런 고음의 목소리가 우리가 한글로 대화를 할 때 프, 스, 츠 이런 소리들을 주로 이제 알아듣는데 사용이 되고 이러한 고음 청력이 떨어지면 특히나 좀 젊은 나이에 고음 청력이 떨어지면 가장 흔한 것은 이런 소음성 난청, 소음 노출이 많아서 생기는 난청을 먼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반성하게 되네요. 네. 저희 아이가 이게 시옷 발음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네. 근데 약간 푸스 쯔니까 푸스, 쯔. 제가 늘 발음 정확하게 해야 돼.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말해봐. 어떻게 너무 갑자기 가슴 아픈 이야기다. 이랬는데. 아이는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아마 제가 약간 못 듣기도 했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나운서 푸스 자녀들이 좀 쯔구나. 스트레스 받아요. 발음 지적할 발음 때. 때문에. 예, 미안하네요.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나중에 그러지 않기를. 예. 기억했다가 먼 미래에 저의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 잘 마세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도 노화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소음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노화가 이제 빨리 오는 건가요? 네, 아까 서태훈 씨가 말씀하셨고 많이 노출됐다고 하는 락 음악이 100데시벨 정도의 소리이고요. 그다음에 돌을 깨는 소리가 110데시벨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소리를 옆에서 들으면 120데시벨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0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노출이 되면은 난청의 위험이 있고 130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노출이 되면은 난청의 위험뿐만 아니라 안쪽에 손상이 가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뭐 100데시벨 이상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집에들 흔히 있는 믹서기. 믹서기. 예. 지금 딱 요 소리가 약 100데시벨 정도라고 하네요. 아, 이거 계속 들으면 진짜 짜증나요. 아니 당연히 이거 그냥 귀에 대고 있으면은 시끄럽죠.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뭐 믹서기야 잠깐 쓰긴 하지만 문 교수님 저런 소리 계속 들으면 안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들을 때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셔서 귀 건강을 보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나 뭐 음악을 장시간 들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그 장시간의 의미가 좀 궁금해요. 아까 저 믹서기 소리가 뭐 100데시벨이다. 그럼 저 정도 소리를 몇 시간 이상 들으면 안 좋다. 뭐 이런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보통은 저희가 작업장에서의 소음을 기준으로 측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90데시벨에서는 한 4시간 정도, 95데시벨에서는 2시간, 아까 보여주셨던 100데시벨 정도의 소리는 1시간 이상 매일매일 노출이 되면은 난청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110데시벨처럼 엄청 큰 소리라면은 단 몇 분만 노출이 매일 된다고 해도 굉장히 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배우자가 가령 코를 곤다. 아. 한 7시간, 8시간이잖아요. 이거 바로 난청에 옆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진짜로? 없을까요? 저 이거 궁금합니다. 네. 그런 궁금증이 비단 일반적인 분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의료진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코골이를 하는 본인의 코골이를 하는 분들 네. 그리고 배우자가 코골이를 심하게 하는 분들에서 난청이 있는지를 유병률을 조사한 그런 조사들도 있습니다. 오. 굉장히 장시간 코를 고는 분들과 함께하면은 위험률이 좀 높아진다는 논문도 있고 아직은 그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예, 예방하려면 각박이 답이네요. 하여튼 굉장히 실제적이면서 천재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방이 어떤 그걸 마련해줬네요. 합리화, 딱 합리화. 건강을 합리화를. 위해서요. 네, 예. 건강을 위해서. 자, 좋습니다. 다음 경고장은 과연 어떤 분들이 받게 될지 또 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을 잘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자, 닥터의 경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소리, 응급 질환을 조심하라. 너무 놀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소리가 사라지면?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소음성 난청하고 또 다른 종류의 난청인데 이거는 돌발성 난청입니다.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난청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에 질환이 생겨서 이게 산소가 똑바로 이렇게 청각을 담당하는 세포에 전달이 안 돼서 유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돌발성 난청은 되게 문제가 뭐냐면 빨리 응급실을 찾아가시고 빨리 진료를 전문의에게 받으시지 않으시면 영구적인 어떤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의 돌발이라는 게 정말 응급함을 의미하는 거네요. 빨리 병원 가야지 이게 청력 손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갈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네, 돌발성 난청은 저희가 333으로 보통 기억을 하는데요. 네. 3일 이내에 연속된 3개의 주파수 이상에서 3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해지면서 소리가 멀리 들리는 이런 현상이 생길 경우에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처럼 귀를 보는 의사의 경우에 응급질환 혹은 초응급질환으로 생각하는 질환 몇 개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발성 난청인데요. 치료를 초기에 바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좀 지연돼서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후의 차이가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귀가 갑자기 먹먹하고 멀리 들리거나 잘 안 들린다고 하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바로 방문하셔서 얼른 청력 검사를 받고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문 교수님? 네.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질환인 만큼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이러스 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해도 낫지 않는다면은 고막에다가 직접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고막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도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원인 중에 달팽이관의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제라든지 고압산소요법 등으로 보조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태국에 놀러 가서 남편이 개헤엄 칠 수 있냐 그래서 개헤엄을 치다가 살짝 물에 좀 빠졌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다음 날 귀가 한쪽이 안 들리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때 무섭죠. 네. 엄청 놀래서 이게 돌발성 난청인지 아닌지 막 판단하느라고 막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했던 교수님이 전화 드려서 저 어떡해요 막 상담하고 그랬던 기억이 귀에 나요. 물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때 아무튼 잠깐 좀 그랬었는데 예, 다행히 돌발성 난청은 아닌데 그때 저한테 이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좀 약국 가서 사라. 태국은 그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게 굉장히 기억이 나요. 굉장히 놀랐던 경험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 일단 병원에 빨리만 가면 100% 다 회복은 되는 거예요? 네. 병원에 빨리 가서 빠른 치료를 받으면은 아무래도 완치율을 많이 높일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100% 완치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이것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3분의 1의 환자분에서는 완치가 되고요. 완전히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에서는 회복이 어느 정도 일어나긴 하지만
30~40% 정도의 감소가 있는 상태로 고정이 되는 부분 회복, 그리고 안타깝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전혀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